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명사, 대명사, 동사, 한정사와 형용사, 그런 다음 부사를 공부하는 것이죠. 하나의 단어가 가질 수 있는 특성은 저는 총 4가지 특성으로 분류한답니다. 괜찮을까요? 저와 함께 부사 이후에 배울 절의 5형식은요, 절의 5가지 자주 활용되는 절의 형식을 분류해 놓은 것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의문사와 접속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 의문사와 접속사는요, 우리가 배운 그리고 오늘 배울 부사까지 포함하여서요, 명사, 대명사, 동사, 그리고 형용사, 한정사, 부사의 특성 중 명사, 대명사, 한정사와 형용사, 그리고 부사의 특성을 가진 단어들이 의문사는 의문의 절을 시작해요. 그리고 접속사는요, 두 절을 연결하는 것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공부하는 시간이 될 거랍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부사는요, 부사의 이름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라는 말은요, 더하다 라는 에서 온 접두사예요. 괜찮을까요? 단어가 쓰는 모자예요, 여러분. 그 단어는 무엇인가요? verb, 동사라는 뜻의 단어예요. 더해진 말이란 뜻으로요, 부사는 더해진 말이라는 뜻에서요, 부수적인 말, 한국어로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한 거랍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부수적이라는 말은요, 문법적으로요, 절을 구성하는 것에 필수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사가 절에서 있으면 뭐가 좋아요? 말하는 사람이 절을 통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 의도를 자신의 의도와 아주 가깝게 표현하는 것에 활용되는 것이 부사예요. 괜찮을까요? 부사가 없으면 어때요? 자신의 이야기를 강조하지 않고요,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문법적으로 옳은 절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요, 문법적으로 필수적이진 않지만 부사가 존재하면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전달하는 것에 효과적입니다. 괜찮을까요? 네. 자, 여러분, 부사의 역할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부사는요, 설명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즉, 설명은요, 여러분, 하나의 주체를 설명하는 동사가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의 대상을 설명하는 한정사 또는 형용사가 할 수 있어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부사는요, 설명, 즉 동사와 한정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 스스로도 설명을 하니까요, 다른 부사, 자기 스스로가 아닌 다른 부사를 설명하는 것에 활용이 되어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요, 동사는 주체를 설명해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부사는요, 동사를 설명해서요, 주체를 간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랍니다. 괜찮을까요? 좋아요. 여러분, 한정사와 형용사는요, 대상을 설명해요. 대상은요, 주체하고 객체를 모두 포함한 말이에요. 가리켜지는 말이란 뜻이고요. 부사는요, 한정사와 형용사를 설명해서요, 대상을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거랍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다른 부사는요, 동사, 그리고요, 한정사 또는 형용사를요, 설명해요. 그러면 동사, 그리고 한정사, 형용사는요, 주체, 그리고 대상을 설명하는 셈이 되어서요, 다른 부사도 간접적으로 주체 또는 대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아요. 여러분, 부사는요, 하나의 절에서요, 동사를 설명하면서요, 다른 절의 동사의 뜻을 설명하면서요, 첫 번째 절과 두 번째 절의 논리적인 연결관계를 밝히기도 한답니다. 괜찮을까요? 네, 부사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나타내는 뜻을 강조해주는 역할을 하는군요. 여러분, 부사가 어떻게 주체 또는 대상을 간접적으로 설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사는 동사를 설명하죠. He politely salutes me. 이 절에서요, 부사는 politely 일까요? 공손하게 라는 뜻이고요. 공손하게 라는 부사는요, 경례합니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 salute를 설명하죠. 그래서 여러분, 경례하는, 그가 경례하는 모습을 우리 떠올리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가 제게 경례하는데요, 그가 경례하는 그 상황이 어떤지요,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묘사해주는 역할을 하죠.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자, 여러분, 부사는 한정사 또는 형용사를 설명하죠. 여러분, 한정사와 형용사는요, 먼저 대상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우리 부사가 어떻게 그 대상을 간접적으로 설명하는지 볼게요.
여러분, he was the very first student 라는 절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student는 명사죠. 명사 student가 가리키는 대상을요, 첫 번째는 the 라는 전치 한정사가요, 두 번째 first 라는 한정사가 한정한 대상을 가리키면서요, student 라는 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 사이에 정해진 대상이라는 정보를 나타내네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한정사 the와요 한정사 first 사이에는요, very라는 부사가 사이에 더해져 있답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우리 very라는 뜻은요, 가장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었어요. 여기서 very는요, first라는 한정사를 설명해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긴 첫 번째인데요, 제일 첫 번째인 학생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she was really humble. 그녀는요 정말 겸손했어요 라는 절에서요, 여러분, 부사 really는요, humble, 겸손한 이라는 설명이죠. she가 가리키는 대상을 설명하는 형용사 humble은 설명하죠. 괜찮을까요? 겸손하긴 겸손한데요, 진짜 겸손한지 설명해주는 우리 역할을 하네요. 부사 really가요. 여러분, 부사는요, 우리 다른 부사도 설명할 수 있답니다. 하나의 부사는요, 첫 번째 부사라고 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 부사는요, 하나의 설명이에요. 괜찮을까요? 그러면요, 두 번째 부사는요, 첫 번째 부사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I miss them so much 라는 절은요, 제가 아주 많이 그들을 그리워해요 라는 절에서요, 두 가지 부사가 활용된 것을 볼 수 있겠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So, 아주 라는 뜻이고요, much는요, 많이 라는 뜻을 가진 부사죠.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부사는요, much예요. much, 많이 라는 부사는요, 혹시 이 절에서 주체를 설명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동사 miss를 설명하는 거 맞을까요? 저는 그들을 조금 그리워해요? 아니면 많이 그리워해요? 많이 그리워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동사 miss가 가리키는 상황의 정도를 설명하고 있네요. 부사 much가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 부사 so는요, 동사 miss를 설명하는 부사 much의 정도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많이인데요, 여러분, 많이인데요, 진짜 많이에요? 아니면 조금 많이에요? 진짜 많이라는 뜻에서요, 부사 so는요, 다른 부사 much 설명한답니다. 괜찮을까요? 좋아요. 여러분, 네 번째 부사의 역할은요, 두 절의 논리적인 연결관계를 밝힌답니다. 두 절이 무슨 논리적인 연결관계를 맺고 있는지 밝혀주는 것은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여러분, I miss them so much. However, this is how the industry works. 두 절에서요, 여러분, however 이라는 부사가요, 첫 번째 절과 두 번째 절이 반대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나타낸답니다. 괜찮을까요? 네. However 이라는 부사는 여러분, 특히 첫 번째 절이죠. miss, 그리워해요. 하지만 두 번째 절에 is, 이것은 있어요. 그리고 있은 다음에요, 이것이 어떻게 있는지 상황을 설명하는 비동사 is를 설명하네요. 여러분, 괜찮을까요? 그리워해요. 하지만 있어요. 라는 두 절의 논리관계를 밝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세 번째는요, 부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부사의 종류는요,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동사에서 기원한 부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부사는 설명하는 말인 만큼요, 설명에서 기원하여서요, 부사의 특성을 갖도록 특성이 변화한 경우가 있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요, 동사에서 기원한 부사가 있을 수 있고요, 형용사에서 기원한 부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본래 부사의 부사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사의 분류 중 첫 번째, 동사에서 기원한 현재 분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분사는요, 동사에서 기원한 만큼요, 동사의 역할 중, 동사의 역할 네 가지가 있죠. 동사의 역할 중 딱 네 번째 역할인 동사는 전이성을 나타낸다는 역할만 유지한답니다. 괜찮을까요?
동사가 주체와 함께 절을 구성해요. 동사가 시제를 나타내요. 동사가 현재 시제에 한해서 주체의 수와 주체가 대화에서 무슨 역할을 맡는지 세 번째 우리 동사의 역할이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역할은 부사가 갖지 않아요. 하지만 동사가 가진 전이성은 유지를 한답니다. 우리 동사에서 기원한 부사는요, 어떻게 전이성을 유지하고 절에서 활용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공부를 또 계속 해볼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우리 현재 분사는요, 동사에 ing가 더해진 형태를 가져요. 괜찮을까요? 동사에 ing가 더해진 형태는요, 그 특성에 따라서 동명사 또는 현재 분사로 불려요. 동명사는 명사의 특성을 갖는 말이고요. 현재 분사는요, 형용사 또는 부사의 특성을 가진 말이라는 뜻이겠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부사의 특성을 가진 현재 분사는요, 부사가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대상이에요. 부사가 되기 전 동사의 뜻을 시작하고요, 전이성을 갖는 동사였다면요, 주체로부터 원래 동사의 뜻을 전달하는 전이성을 유지한답니다. 괜찮을까요? 자, 전이성을 가진 동사에서 기원한 현재 분사는요, 본래 동사가 가진 전이성을요, 대상이 시작하고 주는 대상이라는 설명을 한답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현재 분사가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절은요, 진행 시제에서 주체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많이 활용되어요. 괜찮을까요? 봅시다. 여러분, 제가 우리 듣는 분들을 I by you 라는 행동을 나타내는 절로 제가 하는 행동을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있는지 설명하는 절에서는요, 저의 상황을 제가 하나의 기간 동안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절 정의할 수 있어요. 괜찮을까요? 제가 우리 듣는 분들을 이렇게 문다고요. 저의 행동을 설명하는 I by you 라는 강조되지 않은 단순 시제로 서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있냐면요, 제가 하나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상황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설명으로 강조해서 설명하는 거죠. 괜찮을까요? 현재 분사, 부사의 특성을 가진 현재 분사 말ing이요,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대상인 I,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그럼 말하는 사람이 전이성을 갖는 동사 might에서 기원한 현재 분사 mighting의 뜻을 시작하고 주는 주체라는 정보를 준답니다. 괜찮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 본래 might에서 기원한 현재 분사 biting의 뜻을 대상, 듣는 분들이 받고 주체와 상호작용을 끝내는 대상이라는 정보도 우리 I'm biting you 라는 절에서 전달하고 있죠? 동사에 ing가 더해진 형태를요, 여러분, 그 특성에 따라서 동명사 또는 현재 분사로 부를 수 있지만요, 우리 가장 먼저 동사에 ing가 더해진 이 형태를 보고서요, 우리 하나의 기간 동안 일어나는 경험, 상황, 행동이라는 것을 먼저 한번 같이 떠올립시다. I'm biting you는요, 말하는 사람의 상황에 대한 절이에요. 우리 I by you 라는 절은요, 말하는 사람의 행동에 대한 절이죠. 두 절이 무엇이 다르냐면요, 여러분, I by you는요, 말하는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는 절이에요. 괜찮을까요? I am biting you는요, 말하는 사람의 상황을 설명하는 절인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중점이 다른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의 상황은요, 말하는 사람의 존재를 전제로 하죠. 말하는 사람이 일단 있어야 행동을 하겠죠. 괜찮아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은요, 있어요. 그런데 누구로 있는 거예요? 행동하는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의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이렇게 단순 시제와 진행 시제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I by you, 저는 당신들을 봅니다 는요, 우리 강조되지 않은 단순 현재 시제로 우리 서술된 절이죠.
자, 여러분 우리 두 번째는요. 동사에서 기원한 과거 분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부사의 특성을 가진 과거 분사는요. 과거 분사가 기원한 하나의 동사의 전이성을 유지한답니다. 괜찮을까요? 우리 전이성이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요, 여러분. 우리 과거 분사는요.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대상이요. 본래 동사가 동사의 뜻을 받고 주체로부터 그 동사의 뜻을 전달받고요. 주체와 상호작용을 끝내는 대상이라는 정보를 준답니다. 괜찮을까요? 현재 분사는요. 현재 분사가 설명하는 대상은요. 현재 분사가 기원한 동사의 뜻을 시작하고 주는 대상이라는 설명을 해요. 그런데 과거 분사는요. 과거 분사가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대상이요. 본래 동사가 가진 뜻을 받고 끝내는 대상이라는 정보를 준답니다. 괜찮을까요? 좋아요. 봅시다. 여러분, 부사의 특성을 가진 과거 분사는요. 경험을 서술하는 절에서 많이 활용된답니다. 볼까요? 자, 여러분. I have beaten you 라는 절이 있어요. 저는 과거의 한 시점부터 말하는 사람이 이 절을 말하는 현재 시점까지요. 한 번 이상 제가 해본 경험을 서술하는 절이에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경험이라고 선언하면요. 말하는 사람이 가져온 기간은 끝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경험을 서술하는 절에서요. 말하는 사람이 I have beaten you에서요. 말하는 사람이 가진 대상은요. 행동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도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하나의 기간을 갖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갖는 대상은 하나의 기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명시적이지 않은 대상이니까요. 표현하지 않아서 have가 자동사인 것으로 우리 해석하기로 했었어요. 우리 have는 기간을 갖는 주체를 설명하는 동사였죠. 자동사였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요. 그 기간에 반응해요. 어떻게 반응해요? 기간이 시작하고요. 말하는 사람은요. 그 기간에 하나의 행동을 하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 행동은 뭐예요, 여러분? 과거분사가 기원한 동사.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죠? might 라는 행동을 하면서 그 기간에 반응한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마치 우리 5시까지 5시에 단어 시험 봅시다 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우리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의 행동을 하면서 그 기간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하는 그 행동은요. 말하는 사람 이제 그것은 경험이에요. 이제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아요. 그 기간이 지속되지 않아요. 선언하는 순간 그 경험은 끝나요. 기간과의 상호작용을 끝내는, 기간을 받고 끝내는 말하는 사람이 한 행동을 beaten 이라는 과거 분사로 나타낸 것이죠. 괜찮을까요? 좋아요. 여러분, 제가 과거 분사가 부사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는요. 본래 동사가 갖는 전이성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 유의해서 보기로 했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might라는 동사는요. 타동사예요. 즉 전이성이 있는 동사예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의 기간과 상호작용은 눈에 보이는 상호작용이 아니므로요. 제가 문법적인 전이성, 즉 첫 번째 전이성이라고 부를 거예요. 괜찮을까요?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그 기간을 끝내요? might 라는 행동을 하고 그 기간을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beaten, 과거 분사의 형태로 우리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괜찮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 분사 beaten은요. 본래 동사 bite에서 기원하죠. 동사 bite은요. 행동을 받을 대상을 필요로 해요. 즉 bite 라는 행동은요. 그 뜻이 가진 전이성, 즉 두 번째 전이성을 유지해요. 그래서요. bite 행동은 우리 기간한테 하지 않아요. 기간을 물어도 기간은 우리한테 물리지 않아요. 괜찮을까요?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에게 물리는 대상은 듣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우리 듣는 분들을 한 번 이상 물면서 기간과의 첫 번째 상호작용을 끝내요. 그리고 듣는 분들과 두 번째 상호작용을 끝내는 거랍니다. 괜찮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I have beaten you 는요, 첫 번째 과거분사가 기원한 동사가요, 전이성을 갖던 갖지 않던 타동사이던 자동사이건 간에 하나의 기간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기간을 끝내기 때문에 항상 과거 분사의 형태로 경험의 절을 서술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괜찮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전이성은 그 동사가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에 따라서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을까요? 동사의 뜻을 전달시킬 대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가 과거 분사로 활용된다면요, 완료 시제에서도 동사의 뜻을 받을 대상은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여전히요.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I have sat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저는 앉아봤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의 기간에 반응하는 행동이 뭔 거예요? 앉는다는 행동이에요. 제가 이렇게 앉는다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앉아칠 대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 전이성을 갖지 않는 과거분사예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I have sat 이라는 절도 문법적으로 완전한 절인 거죠.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자, 여러분 경험이 먼 과거의 시점부터 가까운 과거 시점까지 지속되는 경험이었으면요, 말하는 시점보다 이전의 그 경험은 끝났던 거예요. 괜찮을까요? 끝났던 경험은요, 우리 일반 동사 have의 형태를 바꾸어서 had, 가졌습니다 라고 우리 과거에 완료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우리 세 번째 동사에서 기원한 부사는요, to 부정사예요. 여러분 우리 to 부정사에서요, to가 무엇인지 한번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 to는요, 아직 이 부사의 분류에서 나오지 않은 다섯 번째 분류에 속한답니다. 전치사 중 하나예요. 전치사는요, 여러분 동사처럼 주체와 객체 관계를 만들어내요. 괜찮을까요? to의 대상이 특별한 경우에만 to를 비롯한 단어들의 나열을 to 부정사 구로 부르기로 한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우리 to가 객체로 삼는 단어는요, 주체의 목적인 경우를 우리 to 부정사라고 가리키기로 했어요. 여러분 전치사 to가 주체와 객체 관계를 만드는데요, 객체가 가리키는 대상인 것은 실체가 있는 목적지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일 수 있어요. 괜찮을까요? to 부정사에서 to의 객체인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은요, 자,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to의 대상이 주체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 확실히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목적은요, 혹시 현재일 수 있나요? 우리가 목표,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향하는 바예요. 지향은요, 현재가 아니고요, 우리를 방향성을 갖게끔 하는 미래의 한 시점을 일컫는 말이에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목적은요, 현재일 수 없답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to의 객체인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은요, 주체가 목적으로 하는 미래의 시점의 한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여러분 목적과요, 원인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의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을 일으킬 건데요, 그 일으키는 이 동기가요, 제가 원해서요, 제가 마음이 동해서 그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을 일으켜요. 저에게는 그러면 내적 동기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하나의 내적 동기에 의해서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이 일어나요. 그것은 주체의 목적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하나의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을요, 외적인 동기에 의해서 일으켜요. 괜찮을까요? 제가 외적인 동기에 의해서 하나의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을 일으킨다는 것은요, 그 외적인 동기가 원인이라고 제가 부를 수 있을까요?
괜찮죠? 네,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체가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을 일으키도록 하는 동기가 내적이든 외적이든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 경험 상황 행동을 하는 것은 변하지 않죠? 괜찮아요? 좋을까요? 네, 괜찮아요. 여러분, I eat a bowl of salad to stay healthy. 저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그릇의 샐러드를 먹어요. 제가 하는 행동이에요. 얌얌 먹는 행동은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죠. 뭐예요, 여러분? 저는 건강한 상황을 유지하고 싶거든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to stay healthy라는 to 부정사 구가요. 동사, 말하는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는 동사를 설명하는 것 맞을까요? 설명의 설명 괜찮을까요? 말하는 사람이 행동을 하는 것에는요. 이렇게 to stay healthy 라는 동기에 의해서 하나의 행동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절을 앞뒤 문맥 없이 이 절만 딱 봐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행동에 to 부정사 구죠. to stay healthy 가요. 내적 동기인지 또는 외적인 동기인지 알 수 없어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목적하고 원리 모두 같은 결과적인 경험 상황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알아놓읍시다. 여러분, I am happy to see you. 저는 행복해요. 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있어요? 저는 행복하게 있어요. 괜찮을까요? 저의 상황을 설명하는 형용사 happy를 to see you 라는 to 부정사 구가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행복한 상황을 설명하는 형용사 happy는요. happy, 제가 하나의 상황에 있게 된 내적 동기일까요? 아니면 외적 동기일까요? to see you 가요? 알 수 없어요. 우리 앞뒤 이야기가 없이요. 이 절만 봐서는 to 부정사구가 말하는 사람의 상황을 설명하는 happy의 목적인지 원인인지 알 수 없어요. 둘 다로 해석될 수 있죠. 자, I am happy for you to stay healthy. 여러분, 저는 이 절의 한번 해석만 먼저 볼 거예요. 다음 쪽에서 공부를 조금 더 해볼게요, 여러분. 저는 건강을 유지하는 당신을 위하여 행복한 거예요. 제가 스스로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스스로 덕분에 행복한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듣는 분들을 위해서 행복한 거예요. 제가 듣는 분들을 위해 하나의 상황에 있는 거죠. 괜찮아요? 네, 좋아요. 자, 여러분, 우리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to stay healthy 라는 to 부정사 구는요, 주체가 누구예요?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I예요? 아니면 듣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you예요? 정답은 you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 듣는 분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말하는 사람의 행복의 원인 또는 목적이거든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절은요, 전치사 for 하고 전치사 to가 활용되었다는 것에서요, 주체하고 객체의 상호작용이 2번 일어났네요. 괜찮을까요? 말하는 사람은 듣는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주체예요. 괜찮을까요? 그런데 그 주체는 어떤 주체예요? 행복한 주체인 거죠. 괜찮을까요? 말하는 사람하고 대명사 I가 가리키는 말하는 사람과요, 듣는 분들을 가리키는 대명사 you예요. 괜찮을까요? for에 의한 주체와 객체 상호작용, 첫 번째 주체와 객체 상호작용이죠. 두 번째 주체와 객체 상호작용은 뭐예요, 여러분? 듣는 분들과 하나의 상황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듣는 분들과 행복하게 있기, 듣는 분들이 목적으로 하는 상황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네, 여러분, 절의 비동사는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요. 여러분, 비동사는요, 우리 주체가 존재한 이후에 주체가 어떤지 설명하는 동사예요. 괜찮을까요? 그렇다는 것은 주체가 어떤지만 설명하기 때문에 비동사는 전이성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자동사이기 때문에요, 말하는 사람 스스로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요. 저는 행복하게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듣는 분들을 위해 있는 말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 전치사에서 공부를 하겠지만요, 전치사는요, 동사처럼 뜻을 갖지만요, 가장 기본으로 전제하는 것이 있어요. 주체의 존재예요. 주체가 있은 다음에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for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누군 거예요? 듣는 분들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절 전체의 주어는요,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to 부정사만이 갖는 to 부정사의 주체가 you, 전치사 for의 객체 you죠. 그래서 you를 의미상, 이 절의 의미상 주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 내적, 외적 동기와 상관없이요, 하나의 주체가 하나의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도 주체의 경험 상황 행동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괜찮을까요? 투부정사는요. 다시요, 여러분. 여러분, 투부정사는요, 주체의 경험 상황 행동 이후에 시간적으로요, 여러분. 우리 결과는요, 여러분, 원인과 결과에서 그 결과가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 consequence라고 가리킬 수 있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번 예시를 볼게요. 여러분, he grew up to be a doctor. 제가 이제 하나의 주체, 우리 절 전체의 주체네요, 여러분. 대명사 he가 가리키는 대화박 한 남성이죠. 대화박 한 남성이 성장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성장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되는 것은 이 절을 통해서는 어떤 논리적 연결관계, 원인과 결과를 밝힐 수가 없어요. 그가 시간이 흘러서 성장을 했던 것과 의사 선생님이 된 것은 원인과 결과로 그 관계를 밝힐 수 없기 때문에요. To be a doctor 이라는 to 부정사 구는요, 동사 grew, 성장했어요 라는 동사의 결과를 나타내는 to 부정사 구인 거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우리 to 부정사 구도요,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을 나타내요. 괜찮을까요? 그런데요, 그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이요, 왜 부사의 특성을 갖고 to 부정사로 가리켜지냐면요, 여러분, 우리 말하는 사람이 절에서 제일 주되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의 내용은요, 딱 세 가지예요. 딱 세 가지예요.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절을 통해서 경험, 상황, 행동을 동사로 설명하죠. 주어와 동사를 제외하고는 이제 나머지 구성 요소는요, 이 동사가 설명하는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이 아닌 주체의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은요, 부수적인 설명이 되는 거랍니다. 괜찮을까요? 그 부수적인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은요, 동사가 설명하는 경험, 상황, 행동의 목적, 이유 또는 결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괜찮을까요? 투부정사 그가 설명하는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은요, 하나의 뜻에 대한 해석이에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우리 절에서 문법적으로 있어도 없어도 되지만요, 주체를 설명하는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의 목적, 이유, 결과를 설명한다는 점에서요, 투부정사가 가리키는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은요, 부수적인, 즉 부사의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답니다. 괜찮을까요? 네. 자, 여러분, 우리 부사의 네 번째 분류 한번 공부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부사의 네 번째 분류는요, 조동사랍니다. 괜찮을까요? 조동사는 여러분 총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여러분, 조동사 do 하고 does 와요. 그리고 나머지 조동사들 모두를 가리켜서요, 총 두 가지 분류를 할 수 있답니다. 괜찮을까요? 왜 do하고 does가 다른 조동사들하고 다르게 분류되어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조동사 do하고 does는요, 말하는 사람이 저를 이야기하는 현재 시점을 설명하기 때문에 do하고 does는 다른 조동사들하고 다르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do하고 does는요, 현재 시점의 경험 상황, 주체의 경험 상황, 행동을 설명하는 동사의 뜻을 강조해줘요. 괜찮을까요? 강조는 부수적이기 때문에 부사의 특성을 갖도록 분류가 되는 거죠. 조동사는 절대 동사가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조동사 do하고 does를 제외한 나머지 조동사들은요, 현재 시점을 설명하지 않아요. 즉, 조동사가 활용되었다는 것은요, 현재 그 조동사가 활용된 절이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현재 시점에
조동사가 활용된 do하고 does를 제외한 조동사가 활용된 절은요 틀린 절인 거죠. 현재 시점을 정확하게 옳게 설명하지 않아요. 조동사가 활용된 절은요. 어떻게 옳게 설명하지 않는지 한번 볼게요. 봅시다. 여러분, 우리 I wake up 이라는 절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첫 번째 절이에요. 제가 조동사를 활용하지 않았죠. 여러분, 제가 깨어납니다 라는 절에서요 조동사 do를 활용하면요 저는, 여러분, I wake up 은요 저의 의식이 깨어난다는 저의 상황을 설명하는 절이죠. 자, 여러분, 제가 깨어납니다, 의식이 깨어납니다라는 저의 상황을 설명하는 절이에요. 조동사 do를 활용해서 말하는 사람의 상황을 설명하는 wake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절은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여러분? 저는 정말 깨어납니다. 저의 상황을 설명하는 동사의 뜻이 조동사 do에 의해서 강조가 됐죠. 괜찮을까요?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조동사 can 활용해서 우리 동사 wake의 뜻을 설명해 봤어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I can wake up 이라는 절은요 제가 깨어나는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요. 제가 깨어나는 행동을 해요. 제가 깨어나는 행동을 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I can wake up 이라고 하면 이 상황과 맞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깨어난다면 I wake up 이라고 설명해야 돼요. 즉, 우리 말하는 사람이 전달하고 싶은 상황이 I wake up, 제가 깨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라면요 can, 조동사 can이 활용된 절은 이 상황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절이 아닌 거죠.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문의 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우리 의문의 절은요 조동사가 활용된 절에서요 조동사가 절의 가장 앞에 위치하면서요 절 전체를 의문의 절로 바꾸어 준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한 단어씩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괜찮을까요? 제가 do you? 라는 you라는 이야기 주체를 말하기 전에요 do 라고만 이야기를 먼저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 듣는 분들은 do로 시작한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일반 동사가 활용된 절에 대해서 질문을 시작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주체는 둘 이상이구나, 또는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것이구나, 두 가지 정보를 do만 듣고 아실 수 있어요. 괜찮을까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조동사가 절 가장 앞에 와서요 이 절 전체가 이제 곧 질문이 시작될 거예요 라는 정보를 주는 것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의문의 절을 시작하는 조동사를요 다른 부사인 not이 설명해요. not이 조동사를 설명해요. 그렇다는 것은 부정의 의미를 가진 의문의 절이 된다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 상황이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듣는 분들께 질문을 하는 내용이 말하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 너무 당연해서 당연히 하나의 대답이 나올 것으로 확실하게 생각하는 질문에 대해서요 부사 not을 활용해서 조동사를 강조해 준답니다. 어떻게 강조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Don't you wake up? 이라는 절은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듣는 분들께서요 당연히 일어나신 건 아닙니까? 당연히 일어나시죠? 라는 기본 전제를 두고요 조동사 do를 not으로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괜찮을까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요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이런 어조로 부사 not이 조동사를 설명한 이후에요 우리 질문을 시작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랍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부사 not이 강조하는 조동사가 시작하는 부정의 의문절은요, 여러분, 듣는 분들께서 강조하는 부사 not의 효과는 무시하고요 긍정의 절로 말하는 사람이 기본 전제를 둔 내용에 대해서만 yes or no로 네 아니요로 대답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Don't you wake up? 당연히 일어나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상황, 이 질문에요 우리 듣는 분들이 그럼요, 저 일어나요 라고 대답하실 때는 yes,
Do you wake up?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Yes, I do. 네, 전 일어나요. 이렇게 대답해 주실 수 있죠? 그리고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Do you wake up? 당신은 일어나십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요, 전 일어나지 않아요. No, I don't.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부사 not의 부정의 뜻을 강조하는 효과는 무시하시고 대답을 하시는 거죠. 괜찮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부사 중 네 번째인 조동사의 분류 중에서요, 여러분 절의 주체를 설명하는 동사의 뜻이 현재 시점보다 미래의 시점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조동사 두 종류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여러분 조동사 will은요 본래 명사의 특성도 갖는 단어예요. 말하는 사람이 미래의 시점에 일어날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만요 말하는 사람이 주체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will 이라는 조동사의 특성을 갖는 부사를 활용하기로 했었죠. 죄송해요. 부사의 특성을 갖는 조동사를 우리 동사의 뜻을 전에 설명하여서 절 전체가 미래에 일어날지 않을지 잘 모르지만 주체가 의지를 가진 경험상 행동이에요 라는 정보를 드러나기로 했었죠. 여러분 우리 마치 will처럼요 말하는 사람 또는 말하는 사람을 포함한 집단의 사람들이 의지를 갖는 현재 시점보다 미래의 시점에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조동사 shall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볼게요. 여러분 shall은요 미래의 시점의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이 말하는 사람 또는 말하는 사람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조동사고요. 여러분 고전적으로 shall이 이 이야기를 이끌어나가는 말하는 사람의 미래 계획을 설명하는 것에 활용되었다면요 현재 시점에는 조금 더 다양한 주체의 미래의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을 설명하는 것에 활용이 된답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would는요 현재 시점에 우리 한 주체가 있어요. 여러분 현재 시점에 주체가 현재 시점보다 과거의 한 시점에 일어났으면 어땠을까? 라는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조동사예요. 즉, 현재 시점보다 과거의 시점에 가정을 시작한 거예요. 과거의 한 시점에 가정된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을 설명하는 조동사인 거죠. 괜찮을까요? 봅시다. I would wake up 이라는 절에서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현재 지금 깨어난 상황이 아닌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깨어나지 않은 현재 시점에 깨어났으면 현재의 나는 어땠을까? 라는 의도를 전달하기 때문에요. 조동사 would는요 시제의 정보도 나타내요. 현재가 아닌 과거의 한 시점에 가정이 시작됐어요. 괜찮을까요? 그리고 동사 wake의 뜻을 설명하는 조동사인 거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우리 조동사 should는요 동사가 설명하는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이 주체의 의무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조동사입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I should have studied hard 라는 절에서요 말하는 사람이 과거의 한 시점부터 현재의 시점까지 한 기간 동안 가진 경험이요 어땠어야 됐다 라고 우리 그 경험이 의무였음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should인 거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조동사가 활용됐다는 것은요 현재 시점에 경험이 공부를 그 기간 동안 열심히 하면서 끝냈던 것이 아니라는 정보를 주죠. 왜냐하면 조동사는 항상 현재 시점을 설명하지 않으니까요. 조동사가 활용된 절은요 현재 시점에 틀린 절이니까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거죠. 의무였지만 하지 않았어요. 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should have studied hard 이렇게 절이 구성이 된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사의 다섯 번째 분류는요 전치사예요. 여러분 전치사는요
가장 먼저 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전제로 여기고요. 그런 이후에 주체와 객체의 주고받음, 즉 주체가 주어요. 그럼 객체가 그 전치사의 뜻도 받고 주체와 상호작용을 마무리하는 주고받음의 상호작용의 뜻을 매개하는 역할을 해요. 괜찮을까요? 주체가 동사의 뜻을 시작하고 객체에 전달을 하면요. 객체가 동사의 뜻을 받고 주체와 상호작용을 마무리하는 동사에 의한 주체, 객체, 상호작용을 먼저 알아봤죠. 여러분, 전치사에 의한 주체, 객체, 상호작용은요. 동사처럼요. 말하는 사람이 그 저를 말하는 시점과 동사에 의한 주체, 객체, 상호작용의 시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요. 즉, 전치사가 연결하는 주체와 객체, 상호작용은요. 항상 동사의 뜻이 일어나는 시점에 주체, 객체,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즉, 동사에 의해서요. 주체와 객체가 상호작용하는 그 같은 시점에 전치사에 의해서 주체와 객체,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전치사는요. 시제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주체, 객체, 상호작용을 매개한다는 것.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예시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I attach this on a wall 이라는 절에서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이 마우스를요 여기 붙일 거예요. 벽에 앉으면요. 벽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붙여요. 그럼 저와 이것 사이에 제가 붙인다는 행동을 이것에 주죠,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저에 의해서 붙여짐 당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요. 나 지금 벽에 붙어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 대상은요. 저와 첫 번째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요? 동사 attach에 의해서요. 여러분, 제가 이 하는 행동에 저와 이것의 상호작용이 있죠. 그리고 이것과 벽의 상호작용이 두 번째인 거예요. 뭐에 의해서요? 전치사 on에 의해서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붙이는 순간에 이것은 벽에 올라가요. 그러면서 하나의 절이 완성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붙이는데요. 붙인다는 행동이 벽에 올라가면서 끝났는데요. this가 가리키는 이 대상이요. 내일 벽 위에 올라가면 말이 될까요? 말이 되지 않죠, 여러분. 즉, 전치사 on이 만드는 주체, 객체, 상호작용은요. this, a wall 간의 상호작용은요. attach, 동사의 뜻인 붙이다라는 행동이 일어나는 시점에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자, 여러분, 우리 전치사 for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여러분, for은요, for의 객체는요, 주체가 목적으로 하는 대상이랍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I eat a bowl of salad for staying healthy. 여러분, 제가 한 그릇의 샐러드 먹는 행동의 목적이요.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요? 선생님, 분명히 선생님 목적은요. to 부정사의 to의 객체라면서요. 그런데 왜 for하고 staying 동명사 이렇게 활용하셨나요? 그리고 선생님 되게 모순되는 점이 있어요. 선생님이 목적은요 현재 시점이 아니라면서요. 선생님, 그런데 전치사의 대상은 항상 현재 시점에 동사의 뜻이 일어나는 시점에 주체, 객체, 사용장을 맞는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먹는 시점에 a bowl of salad는 staying healthy,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면 동사하고 전치사의 뜻이 같은 시점에 일어나면서도 목적은 같은 시점이 아니고 미래의 시점에 일어나니까 이건 모순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여러분, 동사의 뜻이 일어나는 시점을요 포함한 하나의 기간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동사의 시점이 일어나요, 여러분. 현재 먹으면서요, 여러분. 저는 하나의 기간 동안, 근데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인 거예요? 목적으로 하는 상황이 있는 기간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기간은요 현재 시점을 포함한 미래 그리고 과거의 한 시점을 포함하는 시간들의 모임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먹는다는 행동이 일어나는 시점은요, 제가 먹는다는 행동을 하는 이 시점은요, a bowl of salad, 샐러드 한 그릇이 건강 유지해야지 라는 목적을 갖는 하나의 상황을 포함하는
시점인 거죠. 하면서 그 셀은 건강을 위한 시점 속에 있는 거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대상이 자 여러분 staying healthy에서요. staying 이라는 동사에 ing가 더해진 이 형태는요 동명사죠. 여러분 동사가 가리켜지는 대상으로서 가리켜지기 때문에요 우리 staying 동명사라는 건 알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부사의 특성을 갖는 우리 to 부정사 중 stay는요 여러분 사실 원형 부정사네요. to의 대상이에요. 그쵸? 그리고요 제가 먹는다는 행동을 하는 것은요 하나의 목적을 두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은 제가 먹는다는 행동이 끝난 이후에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먹는다는 행동이 일어나는 시점에 그 대상, a bowl of salad가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기간 속 그 행동하는 시점과요 그 행동이 끝난 이후에 실현시킬 수 있는 목적은 다른 거죠. 괜찮을까요? 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전치사 to가요 전치사 to가 이제 전치사 to의 객체가요 즉 객체가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어요. 즉 I go to school 저는 학교에 가요. 그러면 school은 제가 목적으로 하는 장소죠. 목적으로 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명사예요. school은요. 괜찮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적으로 하는 경험 상황 행동을 가리킨다는 것은요 그 경험 상황 행동을 가리키는 대상은요 부정사인 거죠. 명사의 특성을 갖는 부정사인 거죠. 괜찮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I am going to school 이라는 절에서요 절은요 제가 학교에 가는 중입니다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를 설명하는 부사의 특성을 가진 현재 분사 going이 활용된 절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학교에 가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이 절과 비교해서요 I am going to go to school 이라는 절은요 제가 학교에 갈 것입니다 라는 현재 시점보다 미래의 시점을 설명하는 절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제가 있는다는 것은요 제가 하나의 시점과 하나의 공간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가고 있다는 것은요 저의 시점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저의 시간이 가서요 어디에 도착하는 거예요? 하나의 행동에 도착하는 거예요. Go to school 이라는 행동을 향해서 저의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시간이 존재한 이후에 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라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은 그 목적으로 하는 행동에 시간을 타고 가게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I'm going to school 은요 I'm going to go to school 하고 다른 뜻을 전달하게 되는 거랍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school은요 여러분 수표현이 되지 않았죠. school 자체 school이라는 명사는요 여러분 추상명사예요. school이 가리키는 대상은요 실체가 있는 이 건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학교라는 건물 가리킬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 혹시 학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스토아 학파 이렇게 학파를 가리키는 학문의 하나의 계파를 나타내는 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추상명사로 분류돼요. 그래서 수표현을 하지 않아요. 네 좋아요. 여러분 우리 비슷하게요 I'm used to observing an object 라는 절과요 I used to say story 에서요 우리 used to 에서 to 한번 알아볼 거고요. used to에서 to 알아볼 거고요. 왜 두 절이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I am used to는요. 저는 활용된 사람인 거예요. 과거분사 used의 본래 동사의 형태인 use는 사용하다, 활용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저는 활용을 받는 대상인 거예요. 받는 대상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저는요 활용받는 대상인데요. 저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주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to, 전치사 to에 의한 주체-객체 관계 한번 볼 거예요. 전치사 to는요 말하는 사람과 observing an object 라는 동명사 구를 목적으로 하는 주체인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관찰하기라는 행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활용된 주체예요. 라는 뜻을 전달하기 때문에요. 저는 한 대상을 관찰하는 것에 활용됩니다. 즉 현재 시점에 활용되는 것이 과거 시점부터 이어지는 것이었다면 저는 한 대상을 관찰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는 거죠. 괜찮을까요? 자 여러분 I used to say stories 에서요 저는 사용했어요. 저는 used는 현재 시점보다 과거 시점에 사용했던 거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제가 사용했던 것은요 이야기들을 말한다는 행동을 사용했던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는 행동을 현재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 시점에 다 사용했어요. 이야기했다는 행동을 과거 시점에 다 끝냈어요. 그럼 현재 시점엔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들을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아요. 라는 의미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괜찮을까요? 좋아요. 자 여러분 I used to say stories 하고요 I would say stories 가 전달하는 다른 뜻을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I used to say stories는요 현재보다 과거의 시점에 이야기하기라는 행동을 즉 to say stories는요 여러분 명사의 특성을 가진 투부정사 구네요. 이야기들을 말하기라는 행동을 다 소진해 버렸어서요 현재 시점에는 할 이야기가 없어요. 하지 않아요. 괜찮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I would say stories는요 현재 시점보다 과거의 시점에 이야기를 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래서요 조동사 would가 전달하는 이 절은요 현재 시점을 설명하진 않죠. 괜찮아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 I would say stories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요 현재 시점에도 당장 이야기할 수 있어요 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야기하는 절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동사 would는요 말하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당장 현실로 이루고 싶은 의도를 과거 시점에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라는 이야기로 전달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원하는 말을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굉장히 공손한 표현으로 활용이 된답니다. 괜찮을까요? 자 여러분 this is 이번엔 전치사 of 한번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 this is a member of the group 이라는 절은요 여러분 this is a member of the group 이라는 절에서요 전치사 of의 주체는 a member 이에요. 그쵸? 하나의 구성원이고요 of의 객체죠. the group은요 a member 이 가리키는 한 구성원이 속하는 집단이에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전치사 of가 연결하는 주체와 객체는요 같은 속성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같은 성격을 가진답니다. 주체와 객체는 같은 성격을 가져요. 그리고요 주체는 객체의 일부여야 돼요. 부분이어야 돼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자 여러분 전치사 as에 대해서 봅시다. 여러분 This is a product of Starbucks as a perfect container.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이 물통을 한번 제가 정의하는 두 가지 가리킴에 대해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여러분 전요 a bottle 이 물병을요 a product of Starbucks 스타벅스의 제품이라고도 가리켰고요. 두 번째는요 완벽한 보관함, 완벽한 용기라는 가리킴으로도 이 대상을 정의했어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전치사 as가 연결하는 주체와 객체는요 주체와 객체죠. 주체와 객체는요 하나의 대상을 정의하는 비등비등한 두 정의예요. 즉
주체와 객체는요, 하나의 대상을 정의하는 두 가지 정의인 거죠.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5가지 부사들의 분류에 이어서요, 우리 빈도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요, 한번 부사에 대해서 공부 마무리해봅시다. 여러분, 빈도부사는요, 부사인 만큼요,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첫 번째 설명을 설명하냐면요, 첫 번째 설명하는 두 번째 부사인 빈도부사의 뜻이요, 첫 번째 설명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괜찮을까요? I always am 이라는 절에서요, 저는 항상 있어요 라는 우리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전달하는 것에서요, 항상이라는 말은요, 말하는 사람의 존재를 설명해요. 제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의 한 시점부터 현재 시점까지, 말을 하는 이 시점까지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를 설명하는 비동사의 뜻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빈도부사 always인 거죠. 여러분, I am always happy는요, always라는 부사가요, 설명하는 대상은요, 형용사 happy예요. 제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어떻게 있어요? 행복하게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always라는 빈도부사가 설명하는 말은요, 말하는 사람의 존재를 설명하는 비동사가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의 상황을 설명하는 형용사 happy를 설명한답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I am always thinking about you. 저는요,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하나의 기간 동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요, 저는 생각하는 상황에 계속 있는 거죠. 괜찮을까요? 제가 있은 다음에요, 제가 어떻게 있는지 설명하는 부사의 특성을 가진 현재 분사의 뜻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빈도부사 always가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I have always expected to be true 라는 절에서 여러분, 빈도부사 always는요, 제가 하나의 기간을 마무리하는 저의 하나의 상황이요,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자주 기대해 왔을까요? 항상 기대했던 거예요. 제가 하나의 기간 동안 항상 기대하면서 그 기간에 반응을 한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그래서 always는요, 부사의 특성을 갖는 과거분사 expected 설명하죠. 여러분, I always smile to make you feel comfortable 이라는 절에서요, 부사의 특성을 갖는 to 부정사죠, 여러분. to 부정사 구예요. to make you feel comfortable 요, 제가 미소를 짓는 행동의 목적이에요. 제가 미소를 짓는 이 행동은요, 항상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목적을 얼마나 자주 갖는지를 설명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제가 얼마나 자주 미소를 짓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옳을까요? 빈도부사 always는요, 제가 미소를 얼마나 자주 짓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미소를 짓는 행동의 목적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설명한답니다. 괜찮을까요? 자, 여러분, I always can be happy. 저는요, 항상 가능해요. 제가 가능한 것은요, 행복하게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자주 가능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빈도부사 always는요, 조동사 can 설명하죠. 여러분, 자, I always attach this on a wall 이라는 절에서요, 빈도부사 always는요, 전치사 on을 직접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의 행동, 즉 붙인다는 행동을 하는 시점에 이것은 벽과 this와 a wall은 상호작용을 하죠. 여러분, 이것과 하나의 벽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always가 전치사 on 설명하지 않고요, 대신 제가 붙인다는 행동을 하는 시점마다 이것이 a wall 위에 올라가는 상호작용을 하니까요, 빈동사 always는요,
저의 행동, attach를 설명하면서 이것과 벽 사이의 상호작용의 빈도를 같이 설명한답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